가지 당부드릴 말씀은 제가 이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건 이제 코로나 때 학생들 중에 자기의 의견이 없이 갑자기 몸이 아파서 격리가 된다거나 수업 듣기 힘든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녹화를 해왔던 것이고, 이 수업을 녹화해서 안 올려준다고 떼쓸 필요는 없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또 제가 올린다고 해서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올리실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 양해 바라고, 코로나 이후에도 제가 올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 영상을 보고 공부를 하려는 마음을 가지는 모습들을 봐서 이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제가 수업을 찍어서 올려주다 보니까 학생들이 본 수업을 제대로 듣지 않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찍어서 올려주시겠지. 그래서 그런 모습이 계속 보이면 앞으로는 찍어 올리지 않을 테니까, 또 조퇴를 한다거나 결석을 한다거나 병결의 경우도 개인의 의지가 어느 정도는 반영된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수업을 열심히 들어주시고, 필요하면 이제 이런 수업도 추가로 공부할 때 참고하시라고 제가 찍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효소 파트를 녹화를 안 해서 이렇게 추가 녹화를 하는 점, 그리고 올려드릴 테니까 공부할 때 참고하시면 됩니다. 필수는 아닙니다. 당연히 본 수업을 열심히 들으셨으면 이 수업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수업 때 다양한 얘기들을 해드리는데, 그런 얘기는 빠뜨리고 이제 이론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 위주로 수업을 할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효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효소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생체 촉매입니다. 몸 안에 있는 촉매라는 의미를 가지고요. 촉매가 뭔지 아셔야 이제 효소가 뭔지, 효소의 정체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촉매는 우리 책 149쪽 오른쪽 밑에 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 대신 그 반응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물질들을 이야기하거든요. 하지만 1학년 수준에서는 빠르게만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응을 빠르게 해준다. 우리 책에 있는 정의대로라면 조절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빠르게 할 수도 있고 느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활용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1학년 때 배우는 데서는 빠르게만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떻게 빠르냐, 어떻게 빠르게 하냐라는 겁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에너지를 이제 2로 쓸 겁니다. 에너지를 낮추어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서 반응을 빠르게 해준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활성화 에너지가 뭔지는 아셔야 되겠죠. 활성화 에너지가 우리 책에 뭐라고 돼 있어요? 활성화 에너지는 반응이 일어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라는 표현이 우리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반응을 할 거야, 이 어떤 반응을 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라는 겁니다. 이 에너지는 넘어서야, 이 에너지 이상의 또는 이 에너지 수준의 에너지는 내가 투입을 해야 이 반응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생체 촉매라는 효소는 그 에너지를 낮춰서 반응이 좀 더 쉽게, 내가 100도가 필요해, 400도가 필요해, 하지만 40도 정도에서 일어날 수 있게 이렇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나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낮춘다고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냐면, 최적의 환경 또는 조건을 형성해서 라는 표현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이게 최적의 반응인지는 알 수는 없어.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일어나는 것보다는 효소를 사용하면 환경이 좀 더 최적화된다. 그래서 좀 더 반응이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가 설명했던 게 아마 자만추, 이만추일 겁니다. 우리 사람의 삶에서도 연애를 할 때 그냥 자연스럽게 만나서 이루어지기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근데 소개팅을 한다거나 선을 본다거나 아니면 우리 나는 솔로 같은 그런
분위기도 조성하고 데이트도 하게 하고 사람을 계속 만날 수 있는 연애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면 상대적으로 좀 더 연애를 잘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비유해서 제가 동기부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효소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효소가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라고 하면 결론은 물질 대사입니다. 물질 대사의 정의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분필을 부러뜨리면서 보여드렸던 것 같습니다. 물질 대사는 우리 몸에서, 몸 안에서 일어나야 하고, 그 다음에 화학 반응이어야 하고, 그 다음 효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물질 대사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체 내에서 상관없습니다. 우리 책에 있는 정의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저는 정리해드리는 거니까 비슷한 말입니다. 효소를 이용하여 일어나는 화학 반응입니다. 생체에서 효소를 이용하여 일어나는 화학 반응입니다. 그래서 제가 분필을 가져와가지고 똑 부러뜨렸을 때 이게 왜 물질 대사가 아닐까라는 설명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분필을 부러뜨린다는 건 화학 반응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분필에 포함된 탄산, 칼슘이라는 물질이 다른 물질로 변화되지 않았으니까 단지 물리적 거리만 멀어진 거죠. 그래서 물리 변화고 그 다음에 제가 손은 힘으로 부러뜨렸기 때문에 효소를 활용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지도 않았죠. 그래서 물질 대사는 아닙니다. 제가 분비를 부러뜨리는 행위. 그럼 선생님 물질 대사의 예시는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대표적인 예시가 우리 몸에서 녹말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소화라는 것은 대표적인 물질 대사입니다. 녹말이라는 물질이 포도당으로 바뀌었죠. 화학 반응이고요. 우리 몸에서 일어나고요. 그 다음 여기에는 효소가 사용됩니다. 대표적으로 아밀레이스라는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운 효소가 사용됩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다양한 그림으로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이런 녹말이라는 물질이 있다고 칩시다. 사실 녹말의 분자량은 실제 이것보다는 훨씬 클 겁니다. 그런데 이 녹말이라는 걸 우리 아밀레이스 효소는 손쉽게 단위체로 분해해서 이런 효소를 거치고 나면 이런 자그마한 네모가 이 그림상에 5개 정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최적화된 환경을 만들어주냐라고 하면 지금 제가 그린 이 그림에서는 마치 입체 구조가 맞아떨어지죠. 그죠? 그래서 이 아밀레이스는 녹말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서 내가 원하는 이 부분만 딱 떨어뜨릴 수 있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이 녹말이 저절로 이렇게 포도당으로 쪼개질 수 있냐라고 하면 쪼개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에너지를 받아서 포도당으로 쪼개질 때는 제가 빛 에너지를 주든 불 에너지를 주든 열 에너지를 주든 전기 에너지를 주든 얘가 정확하게 이런 모양에서 딱 5등분으로 쪼개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도 쪼개질 수 있죠. 이렇게도 쪼개질 수 있죠. 이렇게도 쪼개질 수 있고 내가 원하는 포도당이라는 이 작은 정사각형 모양을 쪼개지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큰 에너지를 줬을 때 낮은 확률로 이런 모양으로 쪼개질 거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훨씬 많이 들어. 그런데 효소라는 녀석은 입체 구조를 딱 맞게 제공해 주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에너지를 조금만 줘도 여기를 탁 하고 부러뜨려서 포도장을 하나 얻어서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얘를 다시 제거한 다음에 다시 얘가 들어오면 이번에는 이 부분을 탁 부러뜨려서 이런 모양 이런 식으로 5번 반복하면 아밀레이스가 포도당 녹말로 바꿀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제가 편하게 녹말을 포도당 5개가 합쳐진 물질처럼 그렸지만 실제로는 녹말은 포도당이 최소 10,000개가 붙어 있어야 되고 10,000개가 똑같은 크기로 잘려야 돼. 자연계에서 어렵겠죠. 그래서 제가 분리되는 속도가 상당히 느리다라는 표현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때
효소의 또 다른 특성을 하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효소는요, 최적의 환경, 특정 물질에 대해서 여기서 추가한다면 특정 물질에 대해서입니다. 아밀레이스라고 하면 녹말이 분해될 때 최적의 환경을 구성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효소라는 녀석들은 기질 특이성이라는 걸 가집니다. 우리 책에서 넌파테인즈는 제가 줄 그으면서 조금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 기질 특이성. 기질 특이성은 특정 물질, 특정 효소는 특정 물질과만 촉매작용을 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예를 들면 녹말 분해하는 아밀레이스는 녹말에 특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모양을 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별표 문양의 물질이 와서 얘와 반응하려고 한다고 하면 모양이 전혀 다르죠. 입체 구조가. 그래서 이 아밀레이스는 얘를 분해하는 데는 특화되어 있지 않아서 반응을 촉매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기질 특이성, 특정 효소는 특정 물질과만 반응한다, 촉매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또 세 번째가 아니죠. 또 한 번 수업에서 다루었던 게 효소의 주성분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효소의 주성분은 단백질이라는 언급을 드렸습니다. 단백질은요, 뭐랑 뭐의 영향을 많이 받았나요? 제가 수업에서 했을 때 산성도, pH의 영향을 받습니다. 산성인지 중성인지 원기성인지 또 온도의 영향을 받습니다. 열에너지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이라는 것,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단백질이라고 하면 달걀 같은 게 있겠죠? 그 달걀 같은 거 우리가 열 가하면 흐물흐물한 단백질에서 단단한 하얀색, 노란색 단백질로 바뀌잖아요. 그죠? 그래서 열에 굉장히 변화가 많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단백질 같은 거 염산이나 식초나 기타 등등 다른 물질에 담그면 변합니다. 효소도 그래서 쉽게 변합니다. 그래서 이 효소마다 최적의 온도, 최적의 pH가 있는데 거기서 조금만 틀어지더라도 활성이 완전히 떨어집니다. 효소를 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온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시를 들어드렸냐면, 우리 정상 체온 36.5도인데 만약에 여러분 체온이 어디가 안 좋아서 40도가 됐어. 겨우 3.5도 증가하지만 여러분 몸에서는 소화도 잘 되지 않고요, 혈액도 잘 굳지 않고요, 해독도 잘 일어나지 않고요, 여튼 온몸에 문제가 일어나서 아픕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 3.5도 증가한 거지만 효소는 주성분이 단백질이라서 효소가 변합니다. 그러면서 입체 구조가 바뀌거나 해서 우리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줄 한번 치고 가겠습니다.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라고 합니다. 이때 여기서는 효소를 이용해서, 활용해서라는 표현이 빠져있기 때문에 제가 적어달라는 걸 수업에서 얘기했고요. 대표적으로 물질 대사가 아닌 일반적인 화학 반응에 대해서 비교하는 게 여기서 나옵니다. 어떤 얘기가 있냐면 연소랑 비교합니다. 연소와 세포호흡. 우리 예전에 배웠었는데요. 세포호흡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나냐면 포도당을 이용해서 여기서 에너지를 내게 합니다. 우리가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말하고 생각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노폐물로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됩니다. 연소는 불을 붙이는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포도당을 이산화탄소랑 물로 바꾸는 이 화학 반응은 자연계에서도 당연히 일어납니다. 쉽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자연계에서 포도당을 이산화탄소와 물로 바꾸려면 최소 400도라는 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정말 높은 에너지가 필요하죠. 근데 우리 몸에서는
포도당을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할 때 36.5도라는 온도만 있으면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당연히 세포호흡은 물질 대사니까 똑같은 화학 반응이긴 하지만 뭘 사용합니까? 효소를 사용해서 그렇겠죠. 그래서 세포호흡에서는 효소가 있기 때문에 더 낮은 온도에서 이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얘의 활성화 에너지는 400도인데 얘는 36.5도에서 일어나니까 반응이 일어나려면 최소 400도가 되어야 하는데 훨씬 낮은 데서 일어났죠.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졌죠. 그럼 어떻게 낮아졌습니까? 포도당에 최적화된 어떤 효소들이 이 반응을 해줬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우리 몸에 다양한 물질 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책이나 문제에서 물질 대사다라는 표현이 있으면 말하지 않아도 효소가 포함되어 있구나 라고 설명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식물의 광합성 물질 대사입니다. 그러면 광합성을 돕는 효소가 존재하게 안 하게? 당연히 존재한다 라고 답변하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면 물질 대사에서는 생체 촉매가 반응을 촉진한다. 촉매 여기 표시 있고요. 이런 생체 촉매를 효소라고 한다라는 표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에너지가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최소한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고 효소는 이 에너지를 낮춰가지고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게 됩니다. 라는 설명을 합니다. 여기 보면 효소가 없을 때랑 효소가 있을 때 화학 반응을 얘기합니다. 효소가 없으면 활성화 에너지가 크다 그랬죠. 그래서 이 반응물을 이렇게 생성물로 만들 때 요 높이가 활성화 최소 필요한 에너지 이 Y축을 에너지라고 하면 요 정도 에너지가 필요한데 효소를 사용하면 그 에너지가 낮아지니까 쉽게 이렇게 내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림입니다. 생명체에는 다양한 물질에서 효소가 관여한다. 그 중에 우리 책에서 유일하게 딱 이건 알아라라고 하는 게 카탈레이스라는 효소입니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과산화수소는요, 제가 화학식을 수업 중 언급했습니다. 따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과산화수소는 H2O2입니다. 얘는 물이랑 산소로 분해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물이랑 산소만 있으면 마찬가지로 과산화수소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위치 바꿀게요. 물이랑 산소만 있으면 과산화수소는 생성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체, 사람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몸에 물이 60% 70% 있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 들이쉴 때 산소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과산화수소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과산화수소 우리 주변에서 어떻게 씁니까? 소독하거나 적혈구, 혈흔 지울 때 과산화수소 많이 씁니다. 적혈구를 터뜨리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소독이라는 건 세균이나 병원체를 죽인다는 말인데 병원체를 죽일 정도의 독성이면 당연히 우리 세포도 다 손상을 입습니다. 그럼 선생님, 내 몸에서 물이랑 산소만 있으면 이게 만들어진다는 거 위험한 거 아닙니까? 위험하죠. 그래서 우리 몸은 얘가 생기자마자 빠르게 다시 물이랑 산소로 분해하려는 물질 대사를 일으킵니다. 이때 얘는 물질 대사고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효소를 사용해서 이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도록 돕습니다. 그 효소 이름이 카탈레이스다. 카탈레이스는 과산화수소를 분해해주는 효소고요. 물이랑 산소로 분해합니다. 이때 우리 계수기 맞춰야 된다 그랬죠? 계수기 맞춰보시면 총 2개의 과산화수소가 쪼개지면 2개의 물이랑 이렇게 하나의 산소가 만들어집니다. 왜 이렇게 계수기를 맞춥니까? 라고 하면 산소는 이렇게 혼자 존재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무조건 옥조 상태로 존재하려고 하기 때문에 최소 2개의 과산화수소로 이런 식으로 반응을 그리는 게 좀 더 적합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나중에 그거는 진급을 하셔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카탈레이스를 한번 보면 이 카탈레이스는 물과 산소를 가질 수 있는 모든 생명체가 다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물과 산소만 있으면 다 만들어지니까. 그 중에 우리 주변에서 조금 쉽게 좀 많이 가지고 있는 녀석들이 감자, 그 다음에 간, 당근 같은 곳에 카탈레이스가 많습니다. 얘네를 즙을 내가지고 과산수소를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보글보글보글 하고 거품이 일어나요. 그 거품은 어떤 기체일까? 산소가 생성되면서 감자랑 간, 당근에 과산화수소를 뿌리면
물이랑 산소로 바뀌어. 그러면서 보글보글 뭔가 기포가 발생하는데 거기에는 산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효소의 주성분이 뭐라고 했죠? 단백질이라고 했죠. 이때 단백질로 효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를 만약에 삶거나 찌거나 뭐 식초에 절이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막 그런 문제가 생기면 pH랑 온도가 변하겠죠. 그러면 우리 단백질로 이루어진 효소가 변하겠죠. 그러면 삶은 감자, 삶은 간, 뭐 생간이 아닌 간, 뭐 삶은 당근으로 만약에 내가 과산화수소를 뿌리면 이 반응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겠죠. 효소가 기능을 잃기 때문이다. 변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여기도 보시고 줄을 쳐주시면 됩니다. 과산화수소는 공기 중에서도 산소랑 물로 분해될 수 있습니다. 근데 느리고 그리고 내 몸에서도 이 반응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얘가 느리게 일어나서 과산화수소가 축적되는 세포에 손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빠르게 카탈레이스라는 효소를 갖추고 있어서 물과산소를 빠르게 과산화수소를 없애줍니다.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효소는 그 구조에 맞는 반응물하고만 결합을 해서 작용을 한다는 게 기질 특이성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카탈레이스는 누구의 어떤 녀석에 대해서 특이적으로 최적화되어 있겠습니까? 과산화수소에 대해서. 그럼 카탈레이스에게 녹말을 주면 포도당으로 잘 분해할까? 아니겠죠. 입체 구조가 다르고 특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녹말은 특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카탈레이스는 과산화수소하고만 반응을 잘 한다. 이렇게 촉매를 잘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효소는 영양소의 소화, 혈액의 응고, 몸의 성분 합성, 해독 이런 데 사용되기 때문에 내 체온이 높아지거나 효소가 문제가 생길 정도의 컨디션이 됐다라고 하면 몸에 이상이 나타날 겁니다. 여기 보면 효소가 주성분이다. 그래서 단백질과 높은 온도, 단백질이라서 높은 온도에서 라고 하지만 높은 온도라는 건 그렇게 큰 온도까지는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다가 pH도 설명했었죠. 산성도가 변해도 영향이 크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내용은 다 했습니다. 내용은 다 했는데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문제로 다뤄드리긴 했는데 요걸로 전 다른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참으세요. 우리 반응물이라는 건 반응하기 전 상태. 예를 들면 얘는 녹말이 되겠죠. 아까 우리 반응에서. 그다음에 생성물이라고 하면 반응 이후의 물질. 예를 들면 포도당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녹말의 에너지가 클까요? 포도당의 에너지가 클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포도당 여러 개가 모인 녹말이 당연히 원래 가진 에너지가 클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 적합한 물질은 얘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녹말이 포도당보다는 에너지가 크겠죠? Y축 에너지인 거 보셔야 합니다. X축은 반응의 진행 시간을 의미합니다. 반응이 진행돼서 녹말이 포도당으로 되려면 요 에너지를 뛰어넘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최소 이 에너지가 되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얘는 활성화 에너지와 관련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빨간 그래프만 보세요. 이때 활성화 에너지 효소가 없을 때 이 빨간 그래프에서 활성화 에너지는 이만큼입니다. 여기서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 반응이 일어나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여기인 거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수치로 표현해서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헷갈려 하셔서 볼게요. 녹말이 원래 에너지를 100 가졌다 치자. 녹말이 원래 에너지 100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 반응을 일으키려면 200의 에너지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포도당은 쪼개진 뒤에 포도당 에너지 제곱이 1 정도 됩니다. 자, 이때 활성화 에너지는 수치상 몇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녹말이 원래 100가졌고 최소 200은 되어야 에너지가 일어나. 그러면 여러분은 활성화 에너지가 200이다라는 표현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200이라 할 수 있으면 200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활성화 에너지. 수치로 표현하면 100이 될 겁니다. 왜? 원래 녹말이 에너지를 100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반응을 일으키려면 얼마만큼의 에너지만 더 주면 됩니까? 그쵸? 200이 되려면 100만큼을 더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효소가 없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를 말해봐라 라고 하면 녹말이 원래 가진 에너지에서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최소 더해주면 돼? 100. 그죠? 그래서 여기서 활성화 에너지는 100만큼 더해줘야 된다라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할 수 있나요? 이제 이 반응에 대해서 설명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헷갈리실 만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좀 전에 그래프는 반응물이랑 생성물을 비교했을 때 누구 에너지가 더 크지? 녹말이 에너지가 더 크죠. 근데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가 반응물, 여기가 생성물. 반응물이 생성물보다 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더 큰 거, 예를 들면 아미노산이라고 할까요? 우리 몸에 우리가 단백질을 분해해서 흡수된 아미노산이 내 몸에 필요한 근육 같은 거 만들기 위해서 단백질로 변하는 이런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Y축 에너지고요, X축 반응의 진행입니다. 이때 아미노산이 에너지를 1을 가졌다고 하겠습니다. 단백질은 에너지 100을 가졌다라고 하겠습니다. 아까랑 비슷하게 그랬죠. 이때 여기 체크 피 끝이 요 에너지를 20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반응에서 활성화 에너지는 얼마 정도가 될까? 활성화 에너지. 반응이 필요한데 최소 200은 필요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원래 아미노산이 에너지를 얼마 가졌어? 1 가졌잖아. 그러면 내가 이 반응에서 얼마 에너지를 더해준 거예요? 199를 더해줬기 때문에 만약에 활성화 에너지가 어딘지 표시해라 또는 수치를 물어본다 하면 여기가 활성화 에너지가 될 겁니다. 이 반응물이 단백질로 바뀌려고 하면 내가 199의 에너지를 더 주면 200을 넘으면서 반응이 일어나니까 이때 수치상 표현하라 하면 199가 될 겁니다. 기호로 표현해도 그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앞에서 녹말은 분해되는 반응이었고 얘는 합성되는 반응. 이렇게 반응물의 에너지가 생성물보다 적으면 우리는 이렇게 뭔가 합쳐지거나 더해지는 반응이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가 녹화를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녹화를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참고하셔서 시험 준비 잘 하셔가지고 시험 잘 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